그러면 근거 없는 흑색 선전과 중상 노력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제가 본부장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포해 드렸는데요. 이상훈 후보는 초반 압도적 지지세를 바탕으로 전국 지부 합동 토론회를 통해 힘있는 연설과 차분한 토론으로 위기의 치과에 대한 정확한 해법과 비전을 제시하며 첫 직선제 시대의 희망과 대안으로 이번 제30대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의 승기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그러나 선거를 며칠 앞두고 개혁캠프 이상훈 후보의 승리가 굳어지자 위기감을 느낀 일부 후보는 초조함을 느낀 나머지 기다렸다는 듯이 근거 없는 흑색 선전과 마타도어를 대량으로 양산하며 중상모략의 총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철수 캠프는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월 28일 공대위에서 제출한 전문위 헌법소원에 대하여 3월 14일에 각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하여 이상훈 후보는 이를 알고도 회원들에게 즉각 알리지 않아 회원들을 속였다는 거짓 주장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는 헌소 결정의 통보 절차에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의 주장으로 결정은 3월 17일 날 우편 등기로 송달되어 아직 청구인 대리인도 각하 결정문을 받아보지 못한 상태이며 공대위 측은 3월 19일 어제서야 사실을 숙지하고 20일 오늘에야 결정문을 인터넷을 통해 비로소 열람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소원 심판의 청구가 부적법한 이유로 청구인들이 주장한 기본권 침해가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부 장관의 응시 자격 부여에 의해 나타난 것이어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입은 미수련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기 위해 요건을 갖추어 재심 청구, 복지부 장관의 응시 자격 부여에 대한 행정심판 등의 절차를 통해 복지부의 위헌적 법 집행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수련경력검증위원회를 통해 기수련자와 해외 수련자의 엄격한 사전검증과 부족한 수련기간만큼 추가 보수교육 부여를 통하여 기배출 전문의와 형평성을 맞추어 국민들에게 떳떳한 전문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김철수 캠프는 지난 2월 20일 이상훈 후보가 치과의사신문을 이용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발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며 선거에 악용하였다고 근거 없는 명예훼손성 주장을 하였습니다. 치과의사신문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마감시간에 쫓겨 선관위의 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고 발표한 것에 대하여 유감 표명을 한 사실이 있으나 이상훈 후보는 치과의사신문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도 전혀 없고 여론조사 진행 과정을 전혀 알지도 못하였고 이에 대한 증거 자료를 정확히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김철수 캠프는 선거 공식 문자에서도 이런 허위 주장을 거듭하고 있는 바 반드시 추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입니다. 또한 한때 명의대여 문제로 물의를 일으켰고 기공사 불법 진료와 사무장 치과로 의심되어 성당 경찰서에 의해 압수수색을 받고 동부지검의 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불구속 기소 상태에서 이번 주 23일 목요일에 동부지법의 재판을 앞둔 과거 용플란트 명의대여 원장이 선거를 앞두고 뜬금없이 나타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는데 부안해동하여 6년 전 치계업 회계에 대해 마치 문제가 있는 듯이 SNS를 통해 흑색 선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치계업 회계만으로도 과거 용플란트 명의대여 원장에 의해 4건의 고발이 이루어져 1년 이상 치계업 회계장부 및 계좌 추적을 통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아 기부금품법 위반 말고는 모두 무혐의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치기업 재정은 단 한 푼의 헛됨 없이 깨끗하게 쓰여졌음을 자부합니다. 한편 작년에 용플란트 명의대여자의 전 치계업 임원들을 향한 무차별 고소 고발에는 오 후보의 배우설이 기사화되기도 하였는가, 이번에도 선거 막판에 기다렸다는 듯이 예정된 등장으로 인해 오 후보의 기획설이 한간에 퍼져 있기도 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치과계는 이번에야말로 집행부를 반드시 새롭게 바꾸어 보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3만 회원들은 65년간의 치과계 적폐를 깨끗이 청산하고 치과계 변화와 개혁을 이루어낼 적임자로 이상훈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려워한 나머지 오 후보는 정책 선거는 도외시한 채 오직 허위 사실을 동원한 이상훈 후보 죽이기에만 열을 올리는 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후보가 협회장 후보로서의 기본 자질이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명예훼손에 대한 공개 사과와 후보 사퇴까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한 개혁 캠프는 막판 엄청난 흑색 선전 공세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정정당당하게 오직 회원들을 위한 정책 선거에만 매진하여 반드시 승리하여 치과계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갈 것을 3만 회원 여러분 앞에 결연히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20일 이상훈 개혁캠프. 그래서 좀 추가 말씀을 또 두 가지 좀 드리면, 지금 선거인단 13,900명이 에 대해서 선관위가 지금 문자를 오해 보내고 있는데, 이 선거인 명부 작성 과정에서 우리 300만 원의 용역비를 주고 조사하는 동안 수천 명의 회원들이 응답을 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취업 홈페이지에 직접 연락하라고 하였으나 역시 많은 수의 회원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그 문자를 선관위가 보내고 있는 것들은 과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는 것인지, 선관위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합법적 선거운동에 필수 자료인 선거인 명부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어불성설이다라는 주장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타 후보가 이런, 아까도 성명서에서 말씀드렸지만 흔인 선거, 정책 선거를 주장하면서 선거 막판에 이런 네거티브 선거에 집착하는 이런 것들은 정말 척결돼야 될 구태 선거의 일환으로,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매달리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깨끗한 선거에 임해줄 것을 저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자분들도 상당한 노력을 좀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근거 없는 흑색 선정과 중상 모략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작성을 하였습니다. 기자분들의 질의응답을 몇 분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미나 기자님. 예. 그 아까 말씀하신 그 회계에 굉장히 필요성 얘기하셨는데, 그 정자르크가 그 만나자고 하기도 전에 3월 13일 날 보면서 만나셨잖아요. 합의서를 요구하시고. 거기에 그럼 왜 나가셨나요? 제가 지금 궁금한 게. 네, 지금 김선영 기자님께서도 어떤 전진영 선생의 일방적 주장을 좀 담으셨는데 저한테 확인도 안 하고 또 직업 측에 확인도 안 하시고, 저희 양쪽 기사를 고르게 싣고 중립적 객관적 입장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제서야 물어보시잖아요. 기사는 다 내놓고. 분명히 치계업에서 법적 책임 물을 거고 고소장은 다 써놨습니다.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치계업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심수영 덴트포트 운영자께서 저한테 전화가 와갖고 그 전진영 선생이 덴트포트에서 뭐 이제 그런 선거가 다가오니까 공모전을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 전진영 선생 한번 만나보시라 라고 이제
중재를 하고 간청을 해서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치기업이 합의를 위해서 매달렸고 자기는 거부했고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여기 전성훈 선생이 아까 보내준 민사 변호사의 어떤 민사 재판 갔다 온 그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면 피고 측 대리인이 전진영 선생 측 대리인이죠. 피고 측 대리인이 재판부에 피고 측 제안으로 다시 한번 합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보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진영 측이 다시 한번 합의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보겠다라고 민사재판부에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피고 측 대리인이 전진영이 마지막 합의 제안을 하려 한다. 나 합의안을 메일로 보내면 혀 변호사님이 원고 측, 치기업 측이죠. 원고 측 의견 취합하시어 합의안에 대한 의견을 주시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기부금지 위반에 대해서 어쨌든 약식 기소를 잡으셨잖아요. 200만 원이니까. 그리고 저희 아까 말씀 합의 절차 물론 제가 안 한 거는 저도 잘못한 거죠. 기자는 어차피 기자회견을 하면 기사를 쓰는 게 기자의 의무입니다. 아까 그 가능성도 없는 일만의 가능성이 없지만 최대한 나서서 그 법무부를 아까 한웅 변호사님 얘기하셨듯이 어쨌든 그 이후에 따로 제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합의를 하면 되는 거고 기자회견을 했던 그 상황이 기사화하는 게 기자의 의무예요. 어떤 일방적 주장은 허위 주장, 예를 들면 제가 이거는 사석에서 김동현 기자님께 사석에 드릴 말씀이지만 말씀하셨으니까 그냥 사실 제가 이 말씀 드릴 자리는 아닙니다. 다른 분 양해해 주시고 예를 들면은요 이 사람이 저를 도둑놈이라고 고소를 했어요. 네. 근데 1년여 검찰과 검찰 조사 끝에 도둑놈이 아니라고 객관적 판단이 났어요. 근데 뜬금없이 1년 후에 다시 이 사람이 김선영 기자님을 불러서 저 이상훈이 도둑놈이라고 또 주장을 해요. 김선영 기자님은 그 얘기만 듣고 객관적 판단도 법으로 나와 있고 저한테 장영준이가 이상훈 도둑놈이라고 또 얘기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자극적 제목과 함께 이상훈 도둑놈이라고 써버렸어요. 제가 도둑이라 쓰는 않았고요. 이거는 여기서 다음에 말씀드리고요. 다른 분. 아니 약식 기소 200만 원에 대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갖고 내가 그거를 100번, 1000번 김원 기자님에게 또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왜 계속 모르는 척을 하시는지 답답하고요. 제가 지자체에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약식 기소를 받았다는 말씀은 시각에 100번, 1000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약식 기소는 받아들인 건가요? 아니면 그게 이제 거부를 하면 정치재판은 넘어가잖아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크게 보면 저는 좀 두 가지가 상정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뒷부분을 먼저 할게요. 이 부분 저희가 선거를 실제 일주일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보도가 되고 선거부터 상당히 선거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자체가 그러면 기자회견 혹은 인터뷰를 한 어떤 전진영 원장의 어떤 부분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전진영 선생의 어떤 분들이 기획 혹은 배우설 자체를 지금 주장을 하셨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는 지금 보면 지금 세 분이 나왔는데 당사자가 한 분 계시고 나머지 두 분이 계시거든요. 좀 어느 쪽을 지금 지목하신 겁니까? 김철수 후보님은 어쨌든 그분께서 지부 토론회 내내 어떤 거기에 쓰여 있는 주장대로 이상훈 후보가 여론조사에 관련이 됐다라고 이제 선거 공식 문자 5번 거기에도 포함해서 전혜원에게 알리셨고 주장을 하셨고 실명이 나오니까 네 주장을 하셨고 SNS에서도 지부 토론에서도 계속 번영을 하셨고 계속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팩트니까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수도. 아니 근데 이 부분이 누구냐는 얘기죠. 그거는 지금 써 있는 대로 그 당시 기사는 우리 서 대표님께 그 신문에 나와 있는 그런 기사가 됐다는 걸 인용을 했고, 그 다음에 한간에 그런 그 역시 기다렸던 것이 나오자 그 모 후보가 배우가 한간에 있다는 말이 세간에 있다라고 써 있잖아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그분들은 모른다는 말씀이 있어요. 아는데 이제 그걸 전하는 분은 이 성명서에 무슨 후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성명서에 이 근거로 쓰였던 부분들, 네네. 이 부분 자체를 이건 잘못하면 거꾸로 또 마찬가지 또 이거 네, 근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근거가 그러면 없으면은 네. 그냥 그 자체가 조금은 좀 이게 주장 자체가 네.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이제 표현 자체를 잘 읽어보시면 네. 그런 소문이 한간에 돈다. 그 다음에 그 서 대표님 옛날 그 신문에 기사가 되었다. 네. 그렇게 사실만 쓴 겁니다. 네. 그 누군지는 모르죠. 누구라고 얘기는 들었죠. 네. 그러나 그거는 그런 사실이 아닐 수도 사실일 수도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거론하는 거는 그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기 때문에 거론을 실명을 적시하지 않은 겁니다. 앞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나는 이제 뭐 내용에 보면은 뭐 승리의 세기를 받았다. 혹은 뭐 이 부분에 보면은 뭐 압도적인 뭐 지지를 갖고 있다. 네. 여기에 대한 뭐 물론 이제 각 캠프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거기가 혹시 뭐 근거가 있는지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다음에 여론조사 부분 자체에서는 네. 지금 사실 여론조사 자체가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또 부당하다고 봐요. 여론조사 뭐 누구라든 내가 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지나치는 어떤 그 선관위 어떤 개입이고 뭐 규정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어떤 근데 여론조사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네. 그 회원정부를 이제 유치했다 외국에 네. 이 부분 자체를 가지고 좀 네. 이제 문제가 좀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듣기로는 아마 2월달에 세 번의 아마 취업성 관련 여론조사가 업체에서 좀 진행이 됐던 걸로 네. 좀 그렇게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하나는 지금 어디가 뭐 언론사에 했다는 자체가 지금 이제 보도가 됐기 때문에 확인이 됐고 네. 나머지 두 개는 지금 네. 정확히 지금 나온 게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그러면 이제 그 세 명의 후보 모두가 네. 모두의 이름으로 네. 그걸 좀 수사를 해내지 네. 그 고발 조치를 개인정 유출로 고발 조치하면 그 답이 나오지 않겠느냐 네. 이럴 의향이 혹시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시죠. 저 제안해 보시면 심각히 고려를 해볼 거고요. 이제 지부 토론회 때는 사실 기자분들이 동참을 못했고 주로 이제 그 최신보 기자분들이 아무튼 인원이 많으니까 이제 오셨는데 어떤 지부에서 그런 질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김철수 후보님께서 배영석 후보님께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배영석 후보님께 여론조사 했냐 안 했냐, 하셨냐 안 하셨냐. 근데 계속 그 공방이 오고 가셨거든요. 배영석 후보님께서는 뭐 안 하셨다. 뭐 그래도 또 뉘앙스를 좀 바꿔서 뭐 캠프 차원에는 어떤지 몰라도 뭐 본인이 하신 건 없다. 뭐 정확한 저기는 좀 제가 저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김철수 후보님께서 좀 정색을 하시고 정말 그 본인은 여론조사 안 했냐라고 강하게 추궁을 하셨는데 배영석 후보님께서는 끝까지 대답을 안 하시고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낀다 뭐 이렇게 끝내셨어요. 저는 만약에 제가 세 개의 여론조사 하나라도 연관돼 있으면 제가 의뢰했거나 아니면 그 책을 알고 있거나 연관돼 있으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 만약 당선되더라도 그게 제가 연관되어진다면 협회장직을 사퇴하겠다라고 기자분들 계시고 지부분들 계신데 공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떤 고발이 어떤 뭐 세 후보 모두든 뭐 어느 한 분이 제기를 하시든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떳떳하고 일단 협회장직을 걸고 약속을 한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달과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우리 후보님 진실하시다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러 나왔다고 기자회견에 스스로 말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저에 대한 굉장히 선입관 그리고 그 선거에 저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자신은 하는데, 선거를 앞두고 그 허위 사실을 주장한 거를 여과 없이 일부 언론에서 자극적 제목을 달아서 뭐 아까 치기어서 1억 은닉, 그 다음에 뭐 김영희 기자님께서는 막 지금 3-4개 이상을 쓰셨는데, 정말 어떤 수많은 기사를 그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뭐 기자분의 판단이니까. 근데 그런 걸로 인해서 치계업과 저의 명예가 심각하게 실추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진실을 다시 근거 없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막 그렇게 허위사실이 난무하는데 제가 표에 영향이 없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도둑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는 거지. 뭐 질문은 굉장히 좀 우문이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다시 여기 오기는 사실 다시 저도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면 전달을커가 주장하는 건 정확하게 하나더라고요. 정말 해외 투명하다는 그 외부 해외 문자를 받아 그걸 공개해달라고 지금까지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전달을커가 그 장에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명예훼손을 입었잖아요. 그거는 사실이잖아요. 자, 6년 전이에요. 6년 전 우리가 회계를 1년간 운영을 들어보세요. 1년간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부금 편법 위반으로 고발을 할 때는 지자체 신고 안 했다. 플러스 그거를 회계를 감사를 받아라, 보고해라. 그 모든 게 들어 있어요. 포함된 겁니다. 네. 거기에서 100만 원 약식 기소를 받고 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6년 전 그거를 갖고, 물론 다시 이미 우리가 뭐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외부 감사가 필요 없다, 끝난 사안이 필요 없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미 치기업 계좌와 장부는 1년여를 거쳐서 경찰과 검찰이 계좌 모두 다 추적해갖고 다 조사받고, 우리가 불려가서 이 회계 저 회계 다 설명하고 전 선생님 다 하고, 그 다음에 전 선생이 언제든 뭐 말씀하시면 공개할 용의가 이게 다 있습니다. 지금 2011년 지난 거를 외부 회계감사 받아서 떳떳하게 하라라는 주장은 지금 경찰과 검찰이 이미 다 이잡듯이 뒤져서 어쨌든 약식 기소를 받은 거고, 지금에 와서 궁금하시다면 우리가 당시 회계 책임자가 다 공개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마치 6년 지난 거를 외부 회계감사 받으라고 주장하면서 치기업 회계가 부실하다고 말하고, 커피 마셨다, 숙박을 했다. 숙박한 것도요, 지방의 그 강사분들이 지방에서 올라오시면 토요일날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강의 끝나고 하룻밤 주무시고 가세요. 그 숙박비 내드린 것 같고 공금으로 숙박을 했느니, 아까 또 시덱스도 마찬가지예요. 시덱스도 불법 네트워크 치과 척결 활동한 거를 마치 이상훈이가 거기 시덱스 개인 등록을 한 것처럼 어이없게 주장을 하시고, 이런 거는 자꾸 근거 없는 주장만 하시는데 제가 선거 영업부터 가만히 있겠어요? 명예가 심각히 실추가 되는데, 그렇죠? 오늘 우리 후보님 말씀하신 거 전부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그러면 3만 치과 의사를 위해서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전달을 한 일개 여자 회원이잖아요. 그분하고 화해를 하시거나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심수영 선생님의 주선으로 그 자리에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갔는데 어떤 대승적으로 합의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저도 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그쪽에서 계속 무리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심지어 금액까지 요구하고 이 말씀까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그쪽 말씀만 듣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부분은 저도 자료를 보고 작년에도 만나봤는데 그 횡령이나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로 혐의로 고발된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어쨌든 간에 이제 무혐의를 받은 것도 지금 사실이고요. 뭐 더 이상의 나는 그건 뭐 논쟁 대상이 안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어떤 근거가 횡령이나 어떤 공금 유용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부분이 있으면 누구라도 다시 고소를 하면 저는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전진영 선생은 법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사람이고요. 변호사님보다 더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5건을 고발당했는데 5건이 다가 아니고 한 건당 이 제목을 보면 어떤 거는 막 4건이 들어가 있고 아까 직역 계정만 봐도 그건 우리가 한 건이라고 말한 거지만 거기는 4건의 고발이 들어 있습니다. 전지영 선생님은 저하고 직역한테 정말 이 잡듯이 먼지 하나 없이 다 고발을 해서 다 수사한 제가 사람입니다. 드리는 말씀은 어차피 그건 고발이 이루어졌고 무혐의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끝난 문제라는 끝난 사안입니다. 사실 자체가 나라면 또 추가 고발을 누군가 하면 되는 거고. 그럼요. 근데 그 자체의 문박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중요한 건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어차피 취업 선거 자체를 일주일 앞에 두고 이 문제가 저도 내용을 한번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작년에 이제 그 기자회견을 하고 했던 내용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런 내용이 이제 됐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 자체는 지금 이 끝난 문제 자체를 가지고 지금 이건 뭐 당사자의 그 뭐 합의할 문제가 아니고 고발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무혐의가 지금 문제는 난 상태인데 이걸 가지고 뭐 더 이상 논박을 하는 자체는 의미가 없고 지금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네. 내용이 벌어졌단 말이죠. 네. 이게 또 쟁점화가 되고 있어요. 네. 여기에 대한 어떤 캠프의 어떤 그 입장과 대응을 조금 더 좀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시기 때문에 또 잠깐 쉬시고 지금 우리 저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게 그게 팩트잖아요 지금. 사실은 저번 주 화요일이었죠 기자회견이. 그러면은 이제 수요일 날 마감을 하면 요번 주에 오프라인으로는 신문이 한 번 나가면 끝이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제 뭐 온라인은 뭐 몇 시간이 있다 치지만 그렇다면은 결국은 의도는 가장 선거에 약간 임박해서 치명타를 날리겠다라는 그런 의도인데 아까 뭐 팩트 얘기는 이제 김선영 기자는 뭐 오늘 만약 여기 와서 들으셨다면은 그렇다면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사를 쓰기 전에 양쪽의 좀 상황을 이야기를 듣고 쓰셨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말씀드렸었고 지금 결국에 와서는 시기적인 여러 면으로 볼 적에는 이게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거라면 최소한도 기자분들도 그 정도의 기본적인 판단을 하시고선 그럼 이게 왜 이때 지금 이거를 기자회견을 한 거냐?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기자분들도 피해자가 되실 수 있는데 왜 그거를 그렇게 그 기자회견을 작년에 했던 걸 또 다시 하는 거를 기사화 시키느냐라는 것도 저희 캠프에서는 굉장히 불만이고 그리고 뭐 기사를 쓰신 분들 계시고 안 쓰신 분도 계시지만 기사를 쓰려면은 양쪽의 입장을 확인을 하고 타이틀을 잡을 적에도 더 신경을 쓰시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저희 입장의 캠프 입장을 말씀을 하시니까 이거는 명확히 이상은 개혁 캠프를 흠내기 위한 기자회견이다. 그 입장은. 그런데 그거와 더불어서 그 타 후보 두 분도 클린 선거를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퍼날리는 거를 보니까 이게 어떻게 클린 선거라고 말을 하면서 할 수가 있느냐 라는 거를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성명서를 통해서도 발표를 한 거죠. 저희가 다른 캠프에 뭐를 가지고선 퍼날른다든가 다른 캠프에 어떤 그러니까 자극적인 우리가 행동을 한다든가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중에 좀 빼먹었던 부분은 김철수 후보가 이제 12번 토론을 할 때마다 그 서로 상대방 질의에서 저희한테 계속 물어보는 게 여론조사예요. 그러면 저희는 여론조사에 대해서 한 적 없다.
개인정보법 얘기하셨죠? 개인정보법 우리 말고도 다른 데도 좀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심지어는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좀 우리는 그 개인정보 자료가 없으니 좀 자료 주셔라고 제가 구걸도 해봤었어요. 양쪽 캠프에다가 내가 이제 안 가지고 부사들을 가지고 안 가지는지 안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계속 김철수 후보는 이제 그 상대 상호 토론에서 물어보시는데 그 중에 아까 그 박영선 후보한테 물어봤던 건 질문은 이거였어요. 만약에 그 JNI인가 이런 그 회사가 그러더라고요. 조앤아이에서 한 거가 박영선 후보가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조앤아이에서 한 게 박영선 후보가 한 거라고 밝혀지면 후보를 사퇴하겠느냐라고 물어봤었어요. 그제 아까 질문이 그거예요. 후보를 사퇴하겠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답하듯이 내가 답할 뭐 가치가 없다라든가 무슨 뭐 이러면서 이제 끝났고 그 얘기를 또 이제 우리 이상 후보한테 물어봤으면은 우리는 이게 선거 중에 선거 전에 뭐 후보로서 뭐 우리가 했다고 밝혀진다면 사퇴하겠다. 심지어는 회장이 협회장이 되고 나서라도 밝혀지고 사퇴하겠다. 이제 이게 한 가지가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물어본 게 그러면은 뭐 김철수 후보가 또 물어본 게 서로 고발을 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박영선 후보도 고발을 하겠다 했고 우리도 고발을 하겠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면 서로가 다 합의가 될 거예요. 하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원칙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능함도 없고 협회장이 돼도 사퇴하겠다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진실성을 믿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린 선거를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그 여론조사라든지 뭐 전달표라든지 뭐 하는 그런 기사라든지 더 날른다면 그거 자체가 클린 선거를 하는 게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문제는 뭐 하나는 또 MPR이 또 했는데 그건 누가 했는지 모르는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리고 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그 고발해서 그냥 하면 될 것 같고 그건 저희는 뭐 얘기 안 해도 고발하는 선거 후에라도 나오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나온 것 자체는 그 아까 지금 그 두 번째 이제 아마 그 전당표 문제 자체는 이상훈 후보 쪽에서 지금 좀 유리하다고 좀 유리하다는 어떤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조금 그 음해성 지금 이게 된다고 판단하신 거죠? 네, 계속 합동 토론회를 거치면서 사실은 뭐 김철수 의원님 존경하고 제가 참 점잖은 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지난 선거 때는 사실 사이좋게 오손도손 서로 간에 공격이 전혀 없었는데 이번 선거에는 두 후보님이 공이 저만 공격하시더라고요. 김철수 의원님은 제가 중간에 그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습니다. 토론회장에서 질문을 김철수 후보님은 여권 후보라고 생각하느냐 야권 후보라고 생각하느냐. 박영선 후보님이 공식 집행부 후보면 김철수 후보님께서는 야권 후보이실 수도 있는데 왜 토론회 내내 현 집행부 공격은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이상훈 후보 공격만 하시느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두 후보님께서 계속 저의 공격에 집중하셨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지부 토론회를 거쳐서 또 아까 뒤풀이 자리 현지 지부 관계자분들과 현지 회원분들을 만나본 결과 하나같이 이제 우리 개혁 캠프의 승리를 거의 분위기 다 좋다. 이상훈 후보가 어쨌든 굉장히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토론회나 연설도 굉장히 제일 잘했고 친구마다 다 그런 말씀하시고 그걸 떠나서 어쨌든 전국의 분위기가 우리 개혁 캠프 승리에 대해서 다 그런 분위기로 알고 계셨고 심지어 두 캠프 분들조차 1등은 정해졌고 누가 2, 3등 하느냐 싸움을 하고 있다고 캠프 관계자 분들도 스스로 얘기하듯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저에 대한 공격이 아무래도 좀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선거라는 게 다 자기네가 1등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착각 속에서 선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성명서 끝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클린 선거를 주장을 하면서 클린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거에 대해서 좀 밝혀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클린 선거를 주장하면서 클린하지 않은 짓을 하면서 본인이 클린하다고 얘기를 하냐고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클린하지 않게 대응을 하면은 사실은 뭐 간단하겠지만 우리는 그래도 끝까지 클린하게 하겠다라고 해서 이런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한 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실 모 후보님의 어떤 과거 임원 시절 행적이나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다. 행적이나 아니면 모 후보 캠프의 핵심 참모분들이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굉장히 저의 벌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액의 벌금을 맞으시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저희 다 아는데 저희들은 그런 걸로 뭐 네거티브 선거하고 싶지 않습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우리는 그냥 깨끗하게 끝까지 가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장시간 기자회견에 참석해주신 우리 내빈 우리 기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